주제는요. 집요했던 이화영, 김용 첫 재판. 이재명 대표도 재판받고 김용도 재판받습니다. 정진상도 재판받게 됩니다. 3월 이재명 대표와 두 측근이 모두 다 재판을 받게 되는군요. 먼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이야기.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받았고 운전기사 받았고 그 승용 밴 차량도 받았다라는 혐의가 제기됐죠. 그런데 아들까지 쌍방울에 부탁했다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3일 이화영 재판 중 법정 진술입니다.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 부회장의 진술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들이 영상을 전공하는데 곧 졸업한다. 회사에 팀이 있나? 라며 취업 청탁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들 쌍방울 자회사 연예기획사에 1년 재직한 바 있다. 2020년입니다. 그러면서 방용철 부회장은 더욱 더 나아가서 진술했는데 쌍방울 로고 없는 법인카드를 요구했다. 아, 법인카드에 로고가 있어요? 은행 로고가 아니라 쌍방울 로고가 있는 법인카드가 있었나 보죠. 이거 쌍방울 없는 걸로 달라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요구를 했다라고 법정에서 진술을 했다. 법인 차량 3대를 제공해줬다. 3대나요? 김성태 전 회장 요구로 5천만 원의 돈 봉투도 전달해줬다라고 방용철 부회장이 구체적으로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자, 일단 김광선 변호사님, 법정에서 진술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진술할 수 있고 언론에 인터뷰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고 요것과 달리 법정에서 진술했다.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수사기관에 진술한다랄지 선서를 합니까? 선서하죠. 그러니까 일단 수사기관에 진술한다랄지 언론 인터뷰한다랄지 이런 것은 이제 처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이제 법정에서 진술할 때는 일단 선서하죠. 위증을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판부도 고지를 해줘요. 일반적으로 사실대로 얘기한다는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만약에 허위로 증언하게 되면 이와 반대의 어떤 대립각에 있는 측에서 당연히 위증죄로 고발을 하죠. 그게 법정 진술의 의미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물론 뭐 유증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일반적인 사람은 이제 유증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이화영 부지사와 전 부지사와 관련된 것들은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백화점 같아요, 백화점. 그러니까 지금 비리와 관련된 부분도 이제 법인카드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또 양보를 받았는데 양보에 또 5천만 원을 넣어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차량도 쌍방울에서 제공한 렉서스 일본 차가 있었는데 계속 승합차로 바꿔줬는데 그 승합차가 좀 약간 낡았다고 그래서 새 차로 바꿔달래서 바꿔줬다는 거고. 아, 그래요? 또 아들을 또 연예기획사 쌍방울의 기획사에 또 취직시켜달라고 취직시키고. 이거 보면 그 마치 쌍방울에 적어도 회장급 정도 이렇게 법인카드 이렇게 많이 쓰는 임원이 없답니다. 그 정도 선에서 대우를 받고 여기에 대우만 받은 게 아니고 뇌물죄에서 중요한 부분은 요구한 걸 아주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줄 위치에 있는데 상대방이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랄지 대기업, 기업에서 뭘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뇌물을 주면 이제 소극적으로 뇌물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화영 부지사는 막 본인이 요구하는 거예요. 야, 법인카드도 나 쓰는데 좀 불편해. 쌍방울 거 로고 없는 걸로 바꿔줘. 내 아들이 있는데 아들 좀 취직시켜줘. 이건 아주 적극적 요구를 하기 때문에 뇌물죄에서는 굉장히 죄질이 불량한 거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행태를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뇌물을 줬다는 사람들, 쌍방울 측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법인카드인 것은 명백히 증거가 나오거든요. 또 차량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들이 취직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뻔한 사실을 부인을 할까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좀 있어요. 적어도 제가 변호사다고 하면 저 뭐지 부지사님 이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만약 인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형량이 있어서 엄청난 형량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변호사도 다 거짓말이다고 오히려 피고인을 좀 부추기는 좀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부분 다 부인하고 있다라는 입장도 거듭 말씀드립니다. 2112, 5804, 5488, 0423, 4535, 2656. 이 번호가 뭔지 아십니까? 2112, 5804, 5488, 0423, 4535, 2656. 김준 교수님, 방용철 부회장이
법정에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제공했다는 법인카드 16자리 중 끝자리 4글자 라면서 방유철 부회장이 얘기한 거예요. 2112로 끝나는 법인카드, 2656으로 끝나는 16자리 중에 4자리. 카드 번호 4자리까지 지금 다 밝히고 있고 0679와 1509가 뭔지 아십니까? 0679는 카니발 차량 뒷자리 번호. 그리고 1509는 이게 노후됐다라고 해서 새 카니발로 바꿔준 차량 번호까지 황유철 부회장이 법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좀 전에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처럼 쌍방울 측에서 거짓말을 할 여러 가지 동기나 개연성이 없죠. 제 생각에는 법인카드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카드 내역이라는 게 다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공됐던 카드의 번호들까지 줄줄줄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정말 이해할 수 없게 이화영 부지사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는 일이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저는 거기에는 그 현근택 변호사가 과연 이화영 부지사를 위해서 조언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이화영 부지사만을 위한 변호인이라면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부인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는 인정하고 뭐 여기는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기록이 있는데도 다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유. 이화영 부지사의 지금 운명이 이재명 대표의 운명과 굉장히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과의 어떤 인연도 없다라는 것을 철옹성처럼 지켜내야 이게 대북송금 의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번지지 않고 다행히 이재명 대표도 안전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에서 무너지게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운명과 이화영 부지사의 운명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이화영 부지사만 유죄가 되고 이재명 대표는 무죄가 될 경우에는 이화영 부지사가 마음을 바꿔서 여러 가지 실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추측입니다만 현근택 변호사가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이화영 부지사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즉 이화영 부지사만을 위해서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게 과연 맞나?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 사건에 대한 이화영 부지사 측의 반응은 너무 의아하다. 대북송금에 대해서는 뭐 철저하게 부정할지라도 이러한 법인카드 내역 같은 거에 대해서는 지금 부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방 부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이화영 부지사가 법인카드를 제공받고 쌍방울 로고가 없는 거로 좀 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법정 증언도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취업 청탁도 있었다. 회사에 팀이 없냐. 그래서 아들이 채용이 됐고 1년여간 쌍방울 계열사 연예기획사에 근무를 했는데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에 나왔던 한 보도에 따르면 그 아들이 열몇 번밖에 출근한 적이 없다라는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검찰은 취업 청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하 수석. 네.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민들의 영린이 조국 사태 이후로 더욱더 이제 불거진 것이 아들에 대한 취업 청탁 내지는 뭐 입시 부정, 취업 부정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분명한 선이 있잖아요. 취업 청탁 관련해서도 지금 또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전 회장 입장에서는 되게 허탈하고 서운할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에 대놓고 소위 이게 빨대 꽂아놓고 다 먹은 것 같거든요. 개인적인 것도 다 취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들 취업까지 법인카드 개인적으로 쓰는 거, 차량 제공 다 받았죠. 이게 이제 뭐 이화영 부지사는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경기도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대북 사업 관련한 모든 걸 또 총대를 쌍방울에 맡겨놨잖아요. 그래서 다 빨아먹었는데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하고 왜 그러시냐고 존댓말 쓰고 뭐 이러니까 저는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럽고 서운할 것 같아요. 근데 좀 전에 김수인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한 건 같으면 단건 같으면 저는 이화영 부지사가 맞다고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혹여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더 큰 뭔가들이 이렇게 무너질까 봐 너무 걱정하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사수해야겠다라고 하고 가고 있는 것 같고 뭐 좀 전에도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더 수사하지 말고 뭐 그냥 바로 기소해달라는 거는 검찰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나 대답 안 할 테니까 이 상황에서는 재판 넘기라는 건 수사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아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한민국 법도 무시하고 수사도 무시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저렇게 생각하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도 이화영 부지사가 굉장히 원망스러울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도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는 또 얼마나 더 큰 것들이 있길래 저렇게 버티는지 뭐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로고가 없는 법인카드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라는 방 부회장의 진술대로라면, 로고가 있는 거면 부지사를 하면서 쌍방울 로고가 섞여 있는 카드를 쓰기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인카드 일반 카드랑 비슷한 것도 있고, 아니면 경기도 부지사를 했으니까 뭐 경기도 마크가 있는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어디 가서 내가 공직자인데 쌍방울 로고가 있는 카드를 쓰면 뭐 이렇게 받는 식당 주인이나 아니면 업주에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없애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 내가 생활하는 거 모든 거 다 그냥 쌍방울로부터 받아놓고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그냥 그 오리발 내밀려고 하는 그런 습성, 그런 행태를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보여주고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 변호인도 부인할 만한 근거나 증거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용철 부회장이나 김성태 전 회장 쪽에서 계속해서 증거를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박정호 수석께서는 제주도 정무 부지사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경기도 부지사고, 박정아 의원은 제주도 부지사를 하셨잖아요. 제주도 부지사 할 때 법인카드 어떤 거 쓰셨어요? 저는 제주도에서 발행한 법인카드를 썼는데 거기에 로고가 있었나요? 거기에 제주도 특별자치 얼핏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자치도 말고 그때 당시 썼던 제주도의 슬로건 같은 거, 뭐였죠? 뭐 그런 게 있었던데, 그 무슨 자연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서 이 카드를 보면 아 저게 제주도 공직자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우리가 농담삼아 그 공직자 법인카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태극기. 태극기 마크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공직자가 카드를 내면 저게 법인카드다 아니면 개인카드다를 확연히 받는 분은 알 수 있는. 그러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부지사는 그 지역에서 다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지사가 더군다나 출처가 있는 소속 카드를 쓸 때는 굉장히 엄선해서 선별적으로 제한되게 쓸 수밖에 없겠군요. 그럼요. 이거 공적인 일에만 쓸 수 있는 게 법인카드니까. 이게 쓰면서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겠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서울서 손님이 왔을 경우라도 이게 제주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아니면 그 법인카드 못 쓰게 되죠. 주저주저하게 되고 결국에는 제 개인카드 쓰게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아마 그런 상황, 개인적인 카드를 당연히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내 돈 안 쓰고 쌍방울 법인카드 쓰려고 로고 없는 거 만들어 달라라고 했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